예제 7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한 개별 기업이 직면한 역수요 함수 P는 이퀄 FQ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F'Q는 음수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비용 함수는 토탈 코스트는 이 Q만의 함수라서 그냥 보통 Q라 표시를 하겠습니다. 토탈 코스트는 GQ로 이렇게 표시하자라고 돼 있을 때 이윤 극대화를 위한 2차 충분 조건이 만족된다라고 가정합시다 하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좀 이따가 이 조건을 활용하겠습니다. 정부가 판매 단위당 T1의 조세를 부과했을 때 판매 단위당 T1의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재화의 판매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한다는 것을 보이시오라는 얘기예요. 즉 조세를 부과할 때마다 판매량의 도함수가 DQ, DT가 음이라는 얘기는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판매량이 감소한다는 얘기고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DP, DT가 양수라는 것을 보이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T1의 조세를 부과했어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T1의 판매 단위당 T1의 조세를 부과했을 때 그 기업의 이윤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윤 함수를 찾아볼 거예요. 이윤 함수 파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요. 만약에 조세가 붙지 않았다면 이걸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판매 단위당 T1의 조세를 부과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판매 단위당 T1의 조세가 부과되니까 Q 단위만큼을 판매했을 때 그러면 TQ만큼의 조세가 부과되니까 이 세금을 빼야 되죠. 그래야만이 그 회사의 이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총수입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판매 단위당 가격이 P1이었을 때 Q개만큼 팔았을 때 총수입은 P 곱하기 Q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총비용 함수가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그 총비용 함수는 GQ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 단위당 조세가 T1이었으니까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P는 Q만의 함수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유는 P가 Q만의 함수니까 FQ, Q 마이너스 GQ 마이너스 TQ 이와 같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윤이 모두 Q만의 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편의상 파이 Q라고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윤이 극대화되기 위한 2차 충분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 이윤 파이가 Q만의 함수잖아요. 2차 충분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파이를 Q에 대해서 2번 미분했을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얘기잖아요. 음수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일계도함수가 0이라고 놓고 먼저 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을 먼저 계산하면 D파이, DQ를 계산하죠. 파이를 Q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고배하는 미분법을 쓰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합니다. Q를 Q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1 마이너스 G'Q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Q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T. 자, 이제 이 파이를 Q에 대해서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윤이 극대화되기 위한 것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Q를 찾는 건데요. 이건 다시 한번 써보면 F'Q, Q 플러스 F Q 이퀄 넘기면 되죠. G'Q 플러스 T 이렇게 돼요. 이건 다시 보면은 이 좌변에 밑줄 쳐는 이 부분은 바로 이 총수입을 토탈 레비뉴에서 TR로 표시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도함수거든요. 그래서 얘가 바로 이 마진을 한계 수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계 수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바로 총 비용을 토탈 코스트에 대한 도함수니까 마지널 코스트예요. 한계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 그리고 플러스 T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Q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부호만 따지면 돼요. 도함수의 부호만 따지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Q를 찾고자 한다, 임계수를 찾고자 한다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Q를
t에 대해서 표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위에 방정식의 좌변을 편의상 f q하고 t 두 문자가 있으니까 fqt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fqt 이퀄 제로꼴의 방정식이에요. 우리 이 식의 양변에 전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분을 해보면은 이제 f를 q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dq, f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dt 이퀄 우변형이니까 이퀄 제로가 됐죠. 자,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다음 같은 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dq dt를 찾을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dq dt를 이렇게 전미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 fq분의 ft를 이용해서, 자, 우리 앞 단원에서 음함수미법을 배웠었잖아요. 바로 그 음함수미법으로부터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dq dt를 찾아야 되는데요. dq dt를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직접 편도함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위에 주황색으로 밑줄 쳐놓은 이 식을, 이게 f잖아요. 분자부터 먼저 계산해 볼게요. f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플러스 1이 되겠네요. f를 q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이 주황색 밑줄 쳐놓은 이 부분을 q에 대해서만 편미분을 해보면은, 그러면 자, 고배하는 미법,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를 q를 q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에요. 얘를 q에 대해서 미분하면 f'q 똑같은 게 있으니까 2배, 그 다음에 얘를 q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g2'q 이와 같이 됐습니다. fq를 계산해 본 결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의 가정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2차 충분 조건이 만족된다라 했으니까 이걸 만족한다는 거거든요. 한편 이걸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 phi dq가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미분한다는 얘기는 d phi dq의 제곱이니까 이걸 q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얘랑 똑같네요. 왜냐하면 얘가 f라고 났을 때 f를 q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 이 주황색 글씨로 표시한 건데, 결과적으로 얘가 d 파이 dq와 같았으니까 결국 얘를 다시 q에 대해서 편미분한 게 이거잖아요. 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f2' q 이 f'q 마이너스 g2'q가 되는데, 문제에서 바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2차 충분 조건이 만족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값이 음수예요. 이것이 음수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분모가 음수죠. 이거는 양수잖아요, 분자는. 그래서 얘가 전체가 음수가 된, 여기다 맞아 씁시다. 요거 이거 요거 임으로 우리는 dq dt의 부호를 따지는 거잖아요. dq dt의 부호를 따져보니까 분모 음수, 분자 양수니까 음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dq dt가 음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t1의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재화의 판매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p dt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p는 이거예요. 자, 이제 한편 또한 p가 fq잖아요. fq이므로 이제 dp dt를 구합니다. 합수함수이법, 바깥함수를 미분하고 안쪽 함수를 미분하죠. 바깥함수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안쪽 함수를 미분해서 곱합니다. 자, 이제 이 f' 그리고 이 dq 안쪽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잖아요. dq dt 이와 같이 돼요. 근데 문제에서 f'q의 부호가 음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가 음수예요. 문제의 가정에 이미 음수라고 되어 있고요. dq dt는 방금 전에 dq dt가 음수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당연히 양수죠. 그래서 얘의 부호는 양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dq dt가 음수라는 것을 증명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바로 조세를 부과할 때마다 당연히 물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dq dt는 음수, dq dt는 음수고 dp dt는 양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책에 보면 저자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음함수 정리를 이용해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따로 또 증명했어요. 별에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예제 8번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아주 간단한 케인즈 모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균형 조건 y는 이퀄 c 플러스 i예요. 자, 이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소득, 그리고 이건 소비와 이건 투자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한 소비함수 이렇게 돼 있어요. 소비는 소득이 있어야지 소비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식이 임의대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앞서는 c는 이퀄 a 더하기 b y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일반화시켜서 이제 소비함수가 소득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c는 이퀄 fi로 일반화시켜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자, 이제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당연히 이 관계식을 만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y는 이퀄 fy 플러스 i라는 관계를 만족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y를 i에 관한 함수로 암묵적으로 정의하자는 얘기예요. 자, 이제 y가 i만의 함수였다라고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dy, di를 구해보세요. 그리고 이계도함수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에서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의 양변을 미분합니다. y를 i에 관한 함수라고 생각하자라 했었으니까 dy, di를 계산하죠. 양변을 i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합수함수 미분법, 바깥함수를 미분하죠. 바깥함수를 미분하고 안쪽 함수를 다시 미분해서 곱합니다. y를 i에 대해서. 그리고 i를 i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1이죠. 공통항이 있으니까 묶어내겠습니다. dy, di를 묶어내면 1-f'y 이퀄 1이 되죠. 자, 그래서 요 값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물론 이건 0이 아니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dy, di를 계산해 보니까 이걸 나눴어요. 그래서 1-f'y 분의 1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계도함수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계도함수도 구합니다. 이계도함수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됩니다. 자, 이 식을 한 번 더 미분합니다. 자, 이걸 일식이라 놓을게요. 자, 일식을 다시 i에 대해서 또 미분하죠. 그럼 좌변은 이계도함수기호로 되고요. 자, 여기 좌변의 모양이 이와 같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변 계산합니다. 자, 역시 고변환 미분법을 써야 됩니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할 거예요. 앞에 거 미분하니까 합수함수 미분법. 자, 이제 바깥 함수를 미분하고 안쪽 함수를 미분해야 되죠. dy, di. 자, 이것이 앞에 걸 미분한 거예요. 요걸 미분한 거예요. 요거.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죠. dy, di를 곱하는데 여기 또 있으니까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걸 미분합니다. dy, di를 한 번 더 미분하세요 라는 얘기니까 이계도함수가 되죠. 이계도함수. 2를 미분하면 제로예요. 자, 여기도 이계도함수, 여기도 이계도함수 있으니까 공통항이라서 묶어내겠습니다. 1 마이너스 넘어갔어요. f'y가 됐고요. 그 다음에 f2'y 그리고 dy, di가 방금 전에 계산했던 식이 이거예요. 그래서 1-f'y의 역수의 전체 제곱이잖아요. 자, 이걸로 나눠야 이계도함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니까 자, 이거 역수의 제곱은 제곱의 역수와 같은데요. 이걸로 나눴으니까 1-f'y의 전체 3승 나눴습니다. 제곱분의 1, 1승분의 1, 그래서 3승분의 1, 그리고 f2'y가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인즈 모형으로부터 dy, di 그리고 이계도함수도 역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y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투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다시피 투자가 변할 때 소득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9번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가 역시 일반적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수요함수 그리고 공급함수가 각각 이 P만의 함수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F하고 G는 미분이 가능하며 F'은 음수, G'은 양수라고 가정한 거예요. 정부가 소비자에게 판매 단위당 T1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때 수요함수는 다음같이 변하고 있어요 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제 균형 조건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가정했어요. 균형 조건.
위의 방정식이 암묵적으로 P를 T만의 함수로 정의하고 있다. 즉 P가 T만의 함수였다라고 이 균형 조건에서 정의하고 있다라 했을 때, 자,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비슷하게 조금 전에는 dy, di 이런 걸 구했었는데 dp, dt와 그리고 이거를 각각 도함수를 구해서 이번에는 부호를 결정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요 식에서부터 계산합니다. fp 플러스 t 이퀄 gp예요. 이제 p가 t만의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dp, dt를 계산하시라는 얘기였었으니까, 자, 이제 이 식 이제 이거 합성함수거든요.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자, 그러면 바깥 함수를 미분하죠. 바깥 함수를 미분하고 안쪽을 다시 미분해서 곱해야 됩니다. 얘네들을 dp, dt, p가 암묵적으로 t만의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p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1. 자, 이제 좌변은 바깥 함수 미분하고 안쪽 함수 미분해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g' p 그리고 안쪽을 다시 미분해야 되죠. p를 t에 관한 함수로 생각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dp, dt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dp, dt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을 묶어서 표현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가정의 f'의 부호, 그 다음에 이렇게 g'의 부호가 주어져 있어요.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f'이라 쓰겠습니다. 얘를 간단하게 g'이라 써서 표현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dp, dt를 계산합니다. dp, dt, 여기 f'이 공통이 있고요. 얘를 넘깁시다. 이걸 전개한 식으로 넘기는 게 더 낫겠네요. 넘기면 여기 dp, dt, g'을 먼저 쓰겠습니다. g'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f'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된 건데요. 여기 한쪽 변에 f'이 또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g' 마이너스 f'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이 0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게 g'은 양수이고요. f'은 음수라 했으니까 음수에서 마이너스니까 양수가 되잖아요. 0은 아니니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dp, dt를 구해본 결과 나눗셈을 해보니까 g'-f'분의 f'이 됐습니다. 자, 부호를 결정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 분모의 부호를 결정을 했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g'은 양수예요. f'은 음수. 근데 앞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전체는 분모는 양수가 됩니다. 분모는 양수예요. 근데 f'은 음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분자가 음수예요. 양수분의 음수니까 전체는 음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dp, dt의 부호는 음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요거의 부호를 또 결정하시오라는 얘기죠. 자, 이제 1번 이거 됐고요. 2번 이제 d, dt, p 플러스 t의 부호를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합에 관한 미분이잖아요. 그래서 dp, dt 그리고 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에요. 자, 방금 전에 dp, dt는 g'-f'분의 f'이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플러스 1이잖아요. 자, 통분을 시도를 합니다. g'-f'분의 f' 플러스 g'-f' 이게 지워지는군요. 그래서 g'-f'분의 g'이에요. 자, 그런데 g'의 부호는 양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분자는 양수입니다. 그리고 g'-f'은 분모 양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분모 양수예요. 양수분의 양수니까 전체는 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부호는 양수가 되고 이거의 부호는 음수예요. 결국 이제 이 조세가 붙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 P는 감소하고 P 플러스 T는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교 정태 분석을 우리가 좀 몇 개의 예문을 통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단지 여러 예문이 있고 페이지가 많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을 뿐이고요. 각각의 예문 잘 살펴본다면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13장 4절 음함수 정의를 이용한 ISLM 분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